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사 제16장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장영실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제15장 세종대왕 업적에 대해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1번 세종대왕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무엇을 창제한 것이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이죠. 2번 세종 때 왜구의 본거지인 어디를 정벌하였고, 왜구의 본거지는 대마도죠. 그 외에 압록강 상류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무엇을 설치하고 두만강 하류에 무엇을 개척하여 오늘날 한반도 국경선을 확정했다. 4군 육진을 개척했죠. 3번 세종 때 누구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무엇을 발명하였다. 누가 발명했죠? 장영실이라는 과학자로 하여금 처구기를 발명하였죠. 오늘 배울 한국사 교과 내용은 제16장 조선의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주요 인물은 장영실입니다. 한국사 연표를 볼 때 세종대왕의 치세 때 훈민정음의 반포 외에도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이 많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장영실입니다. 그가 태어난 연도와 돌아가신 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성휘라는 사람인데 원나라 유민, 즉 몽고가 세운 원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어머니는 동래현에 소속돼 있는 관기였습니다. 관기를 하면 관에 소속돼 있는 기생이죠. 관기는 천민에 해당됩니다. 아버지는 원나라 유민 출신이었지만 어머니가 관기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법에 의해서 장영실은 동래현에 속하 있는 관노가 되겠습니다. 즉 관가에 속한 노비라는 뜻이지요. 이와 같이 장영실은 노비에 속하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의 기술의 잠재력을 발견한 태종이 장영실을 발탁하고 세종이 중용하였습니다. 특히 세종 3년에는 장영실을 명나라에 유학을 보내서 천문기기 모양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미국으로 유학 보낸 거나 마찬가지죠. 명나라에서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 세종 5년에는 명나라에서 배운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기기를 제작하였고 그 공로로 장영실이 면천되어 상현 별자에 임명됐습니다. 여기서 면천이라 하면 천민의 신분을 벗고 평민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면천이라고 하죠. 상현 별자라 하면 임금의 의복이라든가 궁중의 일용품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일하는 직책을 말합니다. 장영실이 관노인 천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선시대 신분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였는데 제일 위에 위치한 계층을 양반이라고 그러죠. 양반이라 하면 문반, 무반을 총칭해서 양반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양반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를 거쳐 관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중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주로 기술 전문직에 종사하던 벼슬아치를 말합니다. 요즘 같으면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된다든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라든가 판사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하지만 조선시대에서는 이러한 책에 있는 사람들은 중인에 불과했습니다. 양반과 상민 사이에 놓여서 사회적인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서 중인이라고 말하죠. 그 밑에는 상민 또는 평민이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 이는 일반 백성을 일컫는 말로서 농공상에 종사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제일 하층민을 천민이라고 하는데 양반이나 중인이 거느리던 백성으로서 노비가 거의 이 천민 계층에 해당됩니다. 이에는 공노비, 사노비가 있죠. 이러한 천민들은 일종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를 하거나 상속 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철저한 신분 계층 사회를 다시 한 번 더 분류를 하면 양인과 천민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양반, 중인 계층들을 지배층이라고 하고 상민, 평민, 천민을 피지배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장영실은 천민 출신으로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양반이 되는 출세의 길을 달린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이 장영실이 활약한 분야별로 잠깐 그 내용을 알아보면 먼저 천문학에서 탁월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세종 15년에는 천문 관측 기구인 간이, 혼천이 등을 이층과 함께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간이, 혼천이는 해, 달, 오행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측정 기구가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대간이는 굉장히 큰 규모로서 야간에 해나 달이나 오행성의 위치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소간이는 규모가 조금 작은 것으로서 여전히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관측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 그 뒷면에 지구본 같은 그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혼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천이를 자세히 보면 맨 가운데는 지구이가 있고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궤도를 표시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황도라는 것이 있고 백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도라는 것은 여기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는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그 궤적을 바로 황도라고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달이 지구 주위를 또한 회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천구상에서 달이 지나는 경로를 백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러한 황도하고 백도가 약 5도 8분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 지구, 달의 위치를 살펴보면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서로 가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위치에 있게 되면 아무리 달이 지구 주변을 돌아도 태양을 가릴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위치에 오게 되면 달이 이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태양을 가려서 개기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그 가운데 달이 들어와서 태양의 빛을 가리게 되면 그것을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순간 달에 의해서 가려져 깜깜하게 되는 현상을 알 수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개기일식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장영실은 이러한 개기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러한 천문학적인 관측 기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계기일식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왕의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로 평가되기 때문에 계기일식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밖에 천문학에서의 활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1434년에 장영실은 물시계인 자객루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가 여러 단계에 있고 이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이 눈금자를 물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이 눈금자를 밀어 올리게 되고 이 밀어 올려진 눈금자가 소리를 내게 하는 즉 자격루라는 것은 스스로 치는 시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로로 장영실에게 정사품의 베슬인 호군의 임명이 되게 됩니다. 그 밖에도 1438년에는 옥루라는 것을 제작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복잡한 톱니바퀴와 복잡한 구조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루에 매 시간을 종, 북, 싱을 타격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한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자동 물시계인 셈입니다. 이러한 옥루를 제작해서 금경각이라는 건물 안에 그 시계를 설치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물시계는 오늘날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앙부일구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종묘 앞에 설치해서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해의 위치에 따라서 가리키는 눈금을 보고 아 지금 몇 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공중시계입니다. 그 밖에도 현주일구라든가 천평일구도 만들었다. 이것은 휴대용 해시계가 됩니다. 그 밖에도 장영실은 이천등과 함께 세종의 명령을 받아서 구리활자 제작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갑인자를 제작하게 된 것이죠. 고려와 조선은 금속 활자 발명에 대해서 일각에 있는 나라였는데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입니다. 이것은 1453년에 구텐베르그가 개발한 활자보다도 훨씬 앞서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종 때에 이르러서 더욱더 발전된 갑인자라는 구리 활자를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의 활자로서는 2만 권 정도의 책을 찍으면
다시 그 활자를 수정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가빈자는 훨씬 잘 만들어져서 20만 권의 책을 찍어도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유명한 것은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인 测구기의 제작입니다. 이와 같이 생긴 测구기를 전국에 설치해서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을 구축하고 관측 내용을 보고하게 함으로써 농사를 짓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이 기구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는 1639년에 이탈리아에서 최초의 현대적인 測구기를 개량한 것에 비해서 거의 200년이나 앞서 세계 최초로 발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영실은 입지적인 인물로서 세종 때 많은 과학적인 발명을 하고 세종의 총애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불가사의하게도 1442년에 세종이 탄 의가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 가마 제작에 책임을 맡던 장영실이 대간의 탄핵을 받아 곤장 80세를 맞은 뒤에 역사의 기록에서 미스테리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은 세종대왕 시대의 과학적인 발명으로 유명한 장영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은 한국사 제17장 조선의 유교 사상 정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이이와 이황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